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종갓집으로 시집와서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야만 했던 종갓집 며느리의 기구한 삶과 끝끝내 이겨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며느리로 살아오시면서 같은 아픔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새벽 3시 50분. 세상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간. 한 여자가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린 게 아닙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천장을 봅니다. 3초. 딱 3초만 그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게 이 여자에게 허락된 하루 중 가장 긴 휴식입니다. 이불을 걷습니다. 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습니다. 복도를 지납니다. 부엌 불을 켭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집니다. 그 빛 아래 여자가 앞치마를 두릅니다. 오늘 준비해야 할 음식 100명치입니다. 100명.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이 먹을 음식을 혼자서 이 새벽에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찬물에 손을 넣어 반죽을 만집니다. 손가락이 저려옵니다. 마디마디가 뻐근합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기름을 두른 팬이 달궈집니다. 전을 올립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부엌을 채웁니다. 기름이 튑니다. 손등 위로 빨갛게 올라옵니다. 닿지 않습니다. 다음 전을 넣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그 시간 안방에선 시어머니가 주무십니다. 거실 소파엔 시누이가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아침이 밝습니다. 상이 차려집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습니다. 여자는 앉지 못합니다. 국이 비면 채워야 합니다. 수저가 없으면 가져다 드려야 합니다. 어르신이 기침하면 물을 드려야 합니다. 속이 비어 있습니다. 다리가 흔들립니다. 그래도 서 있습니다. 밥 한 술 끝내 먹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그날 무언가 빌미가 됐습니다. 전이 조금 탔는지 그릇 방향이 틀렸는지 소리가 났습니다. 손바닥이 뺨에 닿는 소리. 마이너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괜찮냐고. 마이너스. 오후가 됐습니다. 가족들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우리 이번 주 코타키나발루 가는 거 알지? 뒷정리는 알아서 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여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100명치 그릇들이 가득 쌓인 부엌에 손등이 빨간 채로 뺨이 아린 채로 혼자서. 마이너스. 이 여자는 왜 참았을까요? 그냥 당하고만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이 여자 안에 있는 걸까요? 처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경기도 외곽, 국도를 벗어나 좁은 길로 꺾어 들어가면 풍경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사라지고 편의점이 사라지고 낮은 지붕들 사이로 기와 담장이 길게 이어진 집 하나가 나옵니다. 담장 안으로 들어서면 마당이 넓습니다. 마당 한켠엔 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고 대청마루 위엔 제사 제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이 집은 그냥 오래된 집이 아닙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박씨 집안 종갓집입니다. 이 마을에서 박씨 집안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이름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명절이면 온 일가가 이 대문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2019년 봄, 서윤아, 29, 이 집의 며느리가 됩니다. 마이너스.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신혼여행도 떠나기 전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엔 A 사용지 2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쓰인 손글씨. 우리 집 제사 음식 목록이야. 외워둬.
서윤아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네, 잘 배울게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는지 본인만 알고 있었습니다. 낯선 집, 낯선 사람들, 낯선 규칙들.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서윤아는 웃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에 한 번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전, 나물, 탕, 적, 과일. 정해진 그릇, 정해진 순서, 정해진 방향. 틀리면 안 됩니다. 한 번은 나물 그릇 방향을 반대로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을 보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돌려놓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서윤아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제사 순서를 다시 적었습니다. 틀리지 않으려고, 혼나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이 집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때까지는 아직 그런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종갓집엔 어르신들이 왔습니다. 수시로. 연락 없이.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면 처음 보는 어르신이 서 계십니다. 서윤아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를 내립니다. 상을 봅니다. 어르신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동안 곁을 지킵니다.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혹시 뭔가 필요하실까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상을 치웁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바닥을 닦습니다. 그게 하루에 2번, 3번이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이 시간들을 세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걸 반년 만에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당의 장독. 세어본 적 있습니다. 53개. 봄이 오면 하나씩 꺼내 닦습니다. 여름이 오면 뚜껑을 열어 볕을 쬐어줍니다. 가을이 오면 다시 덮습니다. 겨울이 오면 지프로 감쌉니다. 장독 하나를 닦는데 대략 7분. 53개면 하루가 사라집니다. 처음엔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간이 그나마 살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늘이 보이고, 바람이 지나가고, 장독을 닦는 서윤아의 손이 그 시간만큼은 조금 느려졌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아버지는 혈압이 높았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챙겼습니다. 혈압을 재드렸습니다.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면 모시고 갔습니다. 처방전을 챙기고 약국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파스를 붙여드렸습니다. 무거운 건 먼저 들었습니다. 좌욕 물 온도를 맞춰드렸습니다. 서윤아는 이 수발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일, 그건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고맙다. 그 말 한마디를 기다렸습니다. 6년이 지나도록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어머니. 93. 치매가 시작됐습니다. 이 집에서 노할머니를 돌보는 사람, 서윤아였습니다. 밥을 먹여드렸습니다. 씻겨드렸습니다. 낮에 마당을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밤이 어려웠습니다. 새벽 2시, 3시, 때로는 4시.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가고 싶어. 서윤아가 이불을 걷고 일어납니다. 맨발로 복도를 지납니다. 할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주름진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집이에요. 여기 할머니 방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진정되실 때까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새벽이 서윤아에겐 가장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잘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냥 손만 잡고 있으면 됐으니까. 할머니는 며느리를 평가하지 않았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남편 박성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더 어려웠습니다. 대놓고 나쁜 사람이었다면 서윤아도 뭔가 다르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다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아에게 뭔가를 말할 때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신우이가 한마디 던질 때 그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서윤아가 지쳐서 들어오는 밤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물었습니다. 조용히. 여보, 나 많이 힘든 거 알아? 남편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좀만 더 참아봐. 서윤아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신우이 박미정. 이혼 후 친정 근처로 왔습니다. 거의 매일 드나들었습니다. 밥을 먹고 갔습니다. 빨래를 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마디씩 남겼습니다. 언니는 살림이 진짜 천직인 것 같아. 타고난 거야, 타고난 것. 우리 오빠가 얼마나 고생해서 공부한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당연히.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온 게 어딘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박혔습니다. 말이 사라진 뒤에도 공기 속에 한참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윤아는 웃었습니다. 언제나 웃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면서 물소리 속에 그 웃음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29이 35이 됐습니다. 이 집 부엌에서, 이 마당 장독 앞에서, 이 할머니 방 새벽에서 세상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박시댁 며느리. 착하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하다고 했습니다. 저 집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이 손이, 이 눈이, 이 침묵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그 이야기는 아직 조금 더 있다가입니다. 서윤아가 29이 되기 전으로, 이 집 며느리가 되기 전으로, 앞치마를 두르기 전으로 조금 더 되돌아가야 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019년 봄, 서윤아는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29이었습니다. 캐리어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풀면서 창문 너머 마당을 봤습니다. 장독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위로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짐을 다 풀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노크는 없었습니다. 유나야, 내일 제사가 있어. 오늘 저녁부터 준비해야 해. 서윤아가 돌아봤습니다. 네, 어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가 잠깐 서윤아를 봤습니다.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부터 서윤아의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밤,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서윤아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낯선 곳에 오면 낯선 규칙이 있는 거야. 적응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새벽 5시. 부엌 불이 켜집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뜨시기 전에 밥이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국이 끓어 있어야 했습니다. 반찬이 3가지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늦었습니다. 딱 10분. 시어머니가 부엌에 내려오셨을 때 밥솥에서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밥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서윤아는 밥상을 물리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더 일찍 일어나면 돼. 다음 날부터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신우이 박미정이 처음 왔습니다. 토요일 점심이었습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빈 반찬통을 들고. 언니 나왔어. 밥 있어? 서윤아가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밥을 차렸습니다. 반찬을 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신우이가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는 진짜 살림 잘한다. 타고난 거야, 타고난 것.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윤아도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신우이가 가고 나서 서윤아는 혼자 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수도꼭지를 조금 더 세게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크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노할머니가 밤에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번, 그 다음 주엔 2번, 그 다음 달엔 거의 매일. 새벽 2시, 3시, 때로는 4시.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가고 싶어. 서윤아가 일어납니다. 맨발로 복도를 지납니다. 할머니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집이에요. 여기 할머니 방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진정되실 때까지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잠드시면 서윤아는 살며시 손을 놓고 일어납니다. 복도로 나옵니다. 벽에 등을 기댑니다.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몇 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시간 뒤면 또 일어나야 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무렵 박성우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많이 힘들어. 밤이었습니다. 나란히 누워서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좀만 더 참아봐. 서윤아는 천장을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돌아 누워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서윤아가 달라졌습니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더 빨리 움직이게 됐습니다. 더 많이 웃게 됐습니다.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웃으면 뭔가를 덜 물어보더라는 걸 이 집에 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서윤아는 사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탕을 끓이고 적을 만들었습니다. 온 일가가 모였습니다. 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서윤아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부엌과 마루를 오갔습니다. 밥을 드렸습니다. 국을 드렸습니다. 비운 그릇을 치웠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서윤아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혼자였으니까. 그냥 흘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그냥 흘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신우이가 이혼했습니다. 친정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그날부터 신우이가 거의 매일 왔습니다. 아침을 먹고 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갔습니다. 저녁엔 가끔 자고 갔습니다. 빨래를 두고 갔습니다. 서윤아가 빨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됐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신우이가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한 사람인데. 이 정도 집안일은 언니가 해줘야지, 안 그래? 오빠가 일할 수 있게. 서윤아가 국을 끓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신우이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나쁜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국자를 잡은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저었습니다. 맞아요.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신우이가 밥을 먹고 갔습니다. 서윤아는 신우이가 쓴 그릇을 치웠습니다. 행주로 식탁을 닦았습니다. 식탁 위에 행주를 놓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괜찮아. 눈을 떴습니다. 행주를 개어 제자리에 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제사가 그달만 2번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쪽 기일, 시할아버지 쪽 기일. 서윤아는 2주 내내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윤아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밥은 먹고 있어? 응, 잘 먹고 있어. 전화를 끊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윤아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가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찬물로 눈밑을 눌렀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웃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네, 어머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은 유독 힘든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종갓집 어르신 3분이 연달아 오셨습니다. 차를 3번 냈습니다. 상을 3번 받습니다. 설거지를 3번 했습니다. 오후엔 장독 청소가 있었습니다. 등이 끊어졌습니다. 허리를 펼 때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저녁밥을 차렸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국을 드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간이 왜 이래? 싱겁잖아. 서윤아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맞춰올게요.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아는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국을 올렸습니다. 간을 맞추면서 국자로 조용히 저었습니다. 눈물이 국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국은 어차피 끓을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설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집에서 명절은 그냥 명절이 아닙니다. 수백 년 종갓집의 명절. 일가 친척 100명이 넘게 모이는 날. 그리고 그 100명의 밥상을 한 사람이 책임지는 날. 서윤아는 달력을 봤습니다. 7일. 7일 안에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줄을 섰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새벽 5시. 서윤아가 부엌에 섰습니다. 제일 먼저 장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전날 밤 건네준 목록. A사 3장이었습니다. 전 재료만 12가지. 나물 8가지. 탕 재료, 적 재료, 과일. 마트를 2군데 돌았습니다. 카트가 가득 찼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 집에 돌아오니 오후였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등을 폈습니다. 5초.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재료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무. 손이 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가족들 밥상을 차렸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11시. 내일 쓸 재료들을 정리해두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새벽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간장을 달였습니다. 육수를 냈습니다. 부엌에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려오셨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어보셨습니다. 육수가 왜 이 색이야? 더 우려야지. 서윤아가 다가와 냄비를 봤습니다. 충분히 우린 색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더 우릴게요. 다시 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여셨습니다. 도라지는 어디 있어? 저쪽 칸에 있어요. 왜 여기 넣었어? 도라지는 아래 칸이잖아.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몰라. 서윤아는 냄비를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바로 옮겨 놓을게요. 시어머니가 혀를 차셨습니다. 즉,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윤아는 냄비를 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침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였습니다. 유나야, 오늘 큰댁 어르신들 온대. 점심 준비해. 서윤아는 재료 손질을 멈췄습니다. 몇 분 오세요? 한 8명. 잘 차려. 12시가 됐습니다. 큰댁 어르신 9명이 오셨습니다. 서윤아는 상을 받습니다. 생선을 구웠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나물을 냈습니다. 어르신들이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우러 왔는데 밥부터 얻어먹네, 허허.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아도 웃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점심이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자, 우리가 도와줄게. 뭐 하면 돼? 서윤아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처음엔 어르신 한 분이 도라지를 집었습니다. 이거 내가 무칠게. 다른 어르신이 냄비를 여셨습니다. 육수 여기다 부으면 되지. 또 다른 어르신이 냉장고를 여셨습니다. 이 나물은 다 된 거야. 아직인 거야. 서윤아는 동시에 세 곳을 봤습니다. 어르신, 도라지는 제가 할게요. 아직 간이 안 됐어요. 어르신, 육수는 저쪽 냄비예요. 어르신, 그 나물은 아직이에요. 이쪽으로 주시면. 이미 늦었습니다. 도라지의 간이 2번 됐습니다. 육수가 엉뚱한 냄비에 들어갔습니다. 나물이 뒤섞였습니다. 서윤아는 웃었습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괜찮아요. 어르신들이 저녁 무렵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도왔지? 네, 감사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아는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라지를 봤습니다. 간이 2번 된 도라지. 다시 해야 했습니다. 뒤섞인 나물. 분류해야 했습니다. 엉킨 육수. 다시 냈습니다. 밤 2시였습니다. 그날 해야 할 걸 다시 끝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를 틀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이 없는 부엌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자신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갈비를 재웠습니다. 전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차가운 반죽 속에 들어가 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반죽을 보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찍어 보셨습니다. 묽어. 이러면 전이 퍼지잖아. 서윤아가 봤습니다. 적당한 농도였습니다. 네, 어머니. 조금 더 되직하게 할게요. 밀가루를 더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찍어 보셨습니다. 이제 됐어. 돌아서시면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해마다 이러네. 몇 번을 알려줘야 알아. 서윤아는 반죽을 저었습니다. 1번, 2번, 3번. 말이 올라왔습니다. 목구멍까지 삼켰습니다. 반죽을 저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왔습니다. 이번엔 작은 댁 어르신들. 7명. 명절 준비 도우러 왔어. 서윤아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5일 전 경험이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미리 생각해뒀습니다. 어르신들께 할 일을 들이되 건드리면 안 되는 건 미리 치워뒀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나는 뭐 할까? 어르신, 이 콩나물 다듬어 주시면 감사해요. 오케이. 다른 어르신. 나는 어르신, 이 과일 닦아주시면 될까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이 슬쩍 냉장고를 여셨습니다. 이 고기는 왜 여기 있어? 냉동실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르신, 내일 써야 해서. 이미 냉동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한 어르신이 전 반죽을 보셨습니다. 이거 내가 좀 저어줄게. 아, 어르신 괜찮아요.
아이,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밀가루를 더 넣으셨습니다. 서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그 반죽은. 됐어. 내가 수십 년 해봤어. 저녁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도왔지? 힘내. 감사해요. 조심히 가세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아는 부엌을 봤습니다. 냉동실에 들어간 고기. 꺼내서 다시 해동해야 했습니다. 밀가루 더 들어간 반죽. 다시 해야 했습니다. 뒤섞인 재료들. 다시 분류해야 했습니다. 서윤아는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 1분. 1분만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날 끝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마이너스.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4시 반.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3시에 잔 몸이 아직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부엌 불을 켰습니다.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태전, 녹두전, 김치전, 육전, 꼬치전. 기름이 달궈졌습니다. 전을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내려오셨습니다. 팬을 보셨습니다. 전을 하나 집으셨습니다. 드셨습니다. 색이 왜 이래? 너무 탔잖아. 서윤아가 팬을 봤습니다. 노릇한 색이었습니다. 적당했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내가 탔다고 하면 탄 거야. 다시 해. 서윤아는 입을 닫았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가셨습니다. 서윤아는 전을 봤습니다. 탄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름을 다시 두르고 온도를 낮추고 전을 다시 올렸습니다. 눈밑이 당겼습니다. 잠이 부족한 사람의 그 특유의 묵직함.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점심 무렵 신우이가 왔습니다. 언니 나왔어. 현관이 열렸습니다. 서윤아가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어서 와요. 신우이가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전 쌓인 것을 봤습니다. 와, 언니 벌써 이렇게 했어. 대단하다 진짜. 서윤아가 웃었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신우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윤아는 전을 부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신우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언니, 나 배고픈데 뭐 없어? 서윤아가 전을 부치면서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어제 만들어둔 나물 있어요. 신우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뒤적였습니다. 이거 말고 따뜻한 거 없어? 밥도 해줘. 서윤아는 전불을 잠시 줄였습니다. 밥을 차렸습니다. 국을 데웠습니다. 반찬을 냈습니다. 신우이가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는 진짜 살림이 천직이야. 나는 이런 거 못하는데. 타고난 거야, 타고난 것. 서윤아는 다시 전불을 올렸습니다. 별 말씀을요. 신우이가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그대로 두고 일어났습니다. 나 좀 쉬어야겠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소파로 갔습니다. 서윤아는 그릇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2시. 신우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내일 쓸 재료를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몸이 천근이었습니다. 등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불을 끄기 전 부엌을 한번 봤습니다. 내일이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누웠습니다. 남편은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 눈을 감았습니다. 마이너스. 새벽 4시.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보다 30분 빨랐습니다.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걸. 부엌에 섰습니다. 갈비찜을 올렸습니다. 사고를 올렸습니다.
나무를 묻혔습니다. 손이 쉬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종갓집 일가 어르신 5분이 또 오셨습니다. 전날 도우러 왔어. 서윤아가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르신. 이번엔 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최대한 할 일을 드리고, 중요한 건 미리 치우고. 그런데 어르신 한 분이 갈비찜 냄비를 여셨습니다. 이거 간 봤어? 내가 좀 볼게. 간장을 드셨습니다. 싱겁네. 소금을 넣으셨습니다. 서윤아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그 갈비는 지금 싱거운 게 맞아요. 나중에 졸여야. 아이, 나도 알아. 조금만 넣은 거야. 그 갈비는 나중에 짜서 못 먹을 뻔했습니다. 서윤아가 물을 더 넣고 다시 조정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윤아만 알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내일 고생해. 우리가 많이 도왔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아는 부엌에 섰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탕을 마저 끓여야 했습니다. 전을 마저 부쳐야 했습니다. 제사 제구를 닦아야 했습니다. 밤 11시.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전 다 됐어. 조금 더 남았어요. 내일 새벽에 손님 오시기 전에 다 준비돼 있어야 해. 알지?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가셨습니다. 서윤아는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10분.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참았습니다. 전 반죽을 다시 올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알람이 울리기 전 서윤아의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3시 50분. 2시간 잤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손가락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이불을 걷었습니다. 부엌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그 불빛 아래 서윤아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남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달궈졌습니다. 지글지글. 창밖은 아직 새카맸습니다. 새벽 5시. 밥솥을 올렸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제사상 음식을 정렬했습니다. 새벽 6시. 손이 저렸습니다. 잠깐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7시. 시어머니가 내려오셨습니다. 제사상을 한 바퀴 보셨습니다. 나물색이 왜 이래? 어제 한 거야? 네, 어머니. 어젯밤에. 어젯밤에 하면 색이 죽잖아. 오늘 아침에 해야지. 이걸 왜 몰라? 서윤아가 봤습니다. 색이 죽지 않았습니다. 싱싱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나물을 다시 묻혔습니다. 어제 밤새 한 나물이 새벽 7시에 쓰레기가 됐습니다. 8시. 일가 친척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이 열렸습니다. 웃음소리, 인사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집이 가득 찼습니다. 서윤아는 부엌과 마루를 오갔습니다. 음식을 날랐습니다. 상을 봤습니다. 아이들 음식을 챙겼습니다. 어르신 자리를 봤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10시.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눠 담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전쟁반을 보셨습니다. 이 점 봐. 색이 왜 이래? 탔잖아. 서윤아가 다가갔습니다. 노릇한 색. 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면 적당하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적당해. 내가 탔다고 하면 탄 거야. 내가 뭘 안다고. 옆에 있던 시누이가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언니가 아직 우리 집 스타일을 모르는 거야. 일가 친척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부족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서윤아의 뺨을 쳤습니다.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이 하나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뺨이 뜨거웠습니다. 귀가 울렸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참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내려오면 안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이 여자가 지는 거라는 걸 서윤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기적처럼 시어머니가 돌아서셨습니다. 시누이가 딴 데를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서윤아 편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아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 문이 닫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수도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뺨에 손을 댔습니다. 아직 뜨거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물소리 속에, 아무도 모르게 얼마나 지났을까. 서윤아가 수도를 잠갔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울이 없는 부엌이라 지금 자신 얼굴이 어떤지 몰랐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세요. 더 드실 거 가져다 드릴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오후가 됐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수고했어. 고생했어. 잘 먹었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 코타키나발루 가는 거 알지? 뒷정리는 알아서 해. 캐리어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시누이도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백명치 그릇들이 쌓인 부엌에 뺨이 아직 얼얼한 채로 2시간도 못 잔 몸으로 사흘을 굶다시피 한 속으로 혼자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이너스. 현관문이 닫힌 지 얼마나 됐을까? 서윤아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릇을 닦았습니다. 명절 당일 오후 2시. 서윤아 혼자. 집이 이렇게 조용한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웃고 먹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집이 한 사람씩 빠져나가고 결국 모두 빠져나가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텅 빈 집. 그리고 혼자 남은 한 사람. 마이너스. 서윤아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많았습니다. 백명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잠깐 막막했습니다. 그냥 첫 번째 그릇을 집었습니다. 닦았습니다. 헹궜습니다. 엎어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뺨이 아직 얼얼했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남아있는지는 거울을 봐야 알 것 같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혼자였으니까.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짐 2개, 창문 너머 마당, 장독들.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나는 뭘 믿었던 걸까? 버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냥 버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몰랐던 걸까? 그릇을 닦다가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뺨을 맞던 순간이 다시 왔습니다. 소리, 공기가 멈추던 것, 아무도 말리지 않던 것, 남편이 고개를 숙이던 것,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뺨이 아니라 고개를 숙인 남편이. 서윤아는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지금은 이걸 끝내야 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3시.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이번엔 거실이었습니다. 명절 상을 치우고 자리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아야 했습니다. 걸레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바닥 곳곳에 음식 부스러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흘린 것들, 어르신들 자리 앞에 떨어진 것들. 서윤아는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일어섰다가 다시 구부렸습니다. 오늘 나는 밥을 먹었나? 생각해봤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50분부터 지금까지 물 몇 모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걸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배고픈 것도 몰랐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명절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전이 있었습니다. 나물이 있었습니다. 갈비찜이 있었습니다. 백명치를 만들었는데 정작 자신은 하나도 못 먹은 음식들. 서윤아는 전 하나를 집었습니다. 서서 부엌 한가운데서 혼자 먹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전이었습니다. 맛이 어떤지 몰랐습니다. 그냥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장독들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장독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 장독 봄 되면 또 닦아야 하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서윤아는 웃었습니다. 우픈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4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쓸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볼이 시렸습니다. 맞은 쪽 뺨이 찬바람에 닿자 다시 얼얼해졌습니다. 하늘을 잠깐 봤습니다. 파랬습니다. 명절 당일치고 날이 맑았습니다. 지금쯤 비행기 탔겠지. 코타키나발루로 가는 가족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남편, 그리고 늦둥이 민준이, 올해 8살. 시어머니가 49에 얻은 아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서윤아에게 해맑은 얼굴로 다가오는 아이. 형수님, 오늘 젖 먹어도 돼요? 형수님, 이거 뭐예요? 형수님, 나중에 나한테도 이거 만들어줄 수 있어요? 서윤아는 그 아이가 좋았습니다. 이 집에서 서윤아를 사람으로 보는 건 그 아이뿐이었으니까. 오늘 아침 떠나면서 민준이가 뛰어와 말했습니다. 형수님, 나 코타키나발루 다녀올게요. 선물 사다 줄게요. 서윤아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빗자루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씩씩하게 손 흔들던 서윤아는 다시 쓸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5시. 노할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할머니가 많이 피곤해 하셨습니다. 낮잠을 재워드리고 이불을 여몄습니다. 할머니 주름진 얼굴을 봤습니다.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서윤아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불 속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 방이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몸이 기울었습니다. 잠이 들 뻔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6시. 남은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넣을 것, 버릴 것, 나눠줄 것, 분류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윤아야, 명절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밥은 먹고 있어? 잠깐 망설였습니다. 응, 먹었어. 힘들지?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그 말은 전화 끊고 난 뒤에
속으로만 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7시. 집 정리가 거의 끝났습니다. 명절 전과 같은 자리, 같은 모습,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윤아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앉는 것 같았습니다. 등이 소파에 닿는 순간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그냥 이대로 조금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8시 22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씨 맞으세요? 박성우 씨 아내분이세요? 서윤아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인천 한강병원 응급실 간호사인데요. 박 씨 가족분들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오셔야 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들 어떠세요? 간호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어른들은 타박상이랑 찰과상이에요. 많이 놀라셨지만 큰 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박민준 군이요. 8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빨리 오셔야 해요. 전화기를 쥔 손이 하얗게 됐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시각 인천공항 가는 고속도로,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트렁크엔 캐리어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이가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코타키나발루. 생전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 뒷좌석에서 민준이가 외쳤습니다. 나 이번에 바다 꼭 볼 거야. 형수님한테 조개 껍데기 사다 줄 거야. 시어머니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사다 줘. 이 집에서 가장 따뜻한 표정.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볼 때만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전석에서 웃었습니다. 시누이가 조수석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남편은 뒷좌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 차선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트럭이 급하게 차선을 바꿨습니다. 충격이 왔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비명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차가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들 괜찮아? 시누이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빠, 오빠 괜찮아? 남편이 머리를 짚었습니다. 피가 조금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뒷좌석. 민준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구급차가 왔습니다. 어른들은 걸어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 팔 타박상. 남편, 이마 찰과상. 시누이, 충격으로 과호흡. 시어머니, 무릎 타박상. 민준이는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구급차를 따라가려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남편이 부축했습니다. 엄마, 엄마도 가야 해. 두 번째 구급차가 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8시 25분. 서윤아는 코트를 집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사고 직후라 정신이 없겠지. 서윤아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뛰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8시 30분. 택시 안. 인천 한강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윤아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침에 손 흔들던 얼굴이 왔습니다. 형수님,
선물 사다 줄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연결됐습니다. 여보. 긁힌 목소리였습니다. 응. 지금 병원 가고 있어. 민준이 상태가 안 좋대. 다른 식구들은 어때? 남편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멍들었고, 나도 머리 좀 긁혔어. 누나는 지금 좀 진정됐고, 어머니가,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민준이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셔. 알았어. 나 곧 도착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많이 급하세요? 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오후 9시 10분. 한강병원 응급실. 서윤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박민준 군 보호자요. 간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처치실 앞에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무릎에 붕대를 감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그 어깨가 서윤아가 본 것 중 가장 작아 보였습니다. 며느리를 때린 손이 지금은 두 손을 모아 떨고 있었습니다. 서윤아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윤아야. 처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부른 게 서윤아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나는 괜찮아. 민준이가. 목소리가 잘렸습니다. 민준이가.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서윤아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을 거라는 말은 아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왔습니다. 이마에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아를 봤습니다. 왔어. 응.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시아버지가 왔습니다.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서윤아를 보고 잠깐 눈을 피하셨습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공기 속에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왔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응. 마이너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가족분들 다 오셨어요? 모두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준이 군 CT 결과 뇌출혈 소견이 있어요. 경막 외혈종인데 출혈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어깨를 잡았습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저희 병원에 지금 이 케이스를 감당할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전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부축했습니다.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주먹을 주셨습니다. 서윤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경막 외혈종. 범위가 넓다. 시간이 많지 않다. 처치실 커튼 너머로 민준이가 보였습니다. 작은 몸, 산소 마스크, 머리에 감긴 붕대. 형수님, 선물 사다 줄게요. 서윤아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이유로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을 아직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마이너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응급실 복도에 떨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시어머니가 의사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애를 어떻게 살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병원으로 옮기셔야 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신우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옮기면 되잖아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명절이라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명절이라서 그 말이 서윤아 귓속에 박혔습니다. 백명치 음식을 만든 날, 뺨을 맞은 날, 혼자 뒷정리를 한 날. 그 명절이 지금 민준이 목숨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가 담당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CT 영상을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아 팔을 잡아챘습니다. 3개. 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의사 선생님 바쁘신데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서윤아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시어머니가 팔을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잠깐이 뭐야? 무식한 게 아는 척은. 의사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비켜. 서윤아는 시어머니 손을 조용히 풀었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맞아. 언니는 그냥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봤습니다. 혹시 제가 잠깐. 의사가 서윤아 눈을 봤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왜 저래? 의사 선생님이 왜 저 애를 데려가는 거야? 서윤아는 듣지 않았습니다. CT 영상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서윤아의 눈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빠르게, 조용하게 뭔가를 읽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의사가 그 눈을 봤습니다. 혹시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곳에 연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 좀 주시겠어요? 의사가 잠깐 서윤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비켜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안에서 뭐 했어? 의사 선생님 귀찮게 한 거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전화는 또 누구한테 해? 이럴 때 아는 사람이 있기나 해. 당신이 아는 사람이 뭐가 있어?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 언니, 그냥 있어.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맞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봐. 역시 안 되잖아. 괜히 설쳤어. 서윤아가 다시 눌렀습니다. 1번, 2번. 연결이 됐습니다. 서윤아가 돌아서며 조용히 몇 마디를 했습니다. 짧았습니다. 가족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뭐라고 한 거야?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기다리라고. 당신이 뭘 한다고.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면서. 진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 그때였습니다. 담당 의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의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의사가 간호사들을 불렀습니다. 이송 준비해요. 서울중앙병원으로. 지금 바로요. 간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아까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봤습니다. 남편이 봤습니다. 신우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손을 쓸 수 없다던 사람들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아를 봤습니다. 저 애가 전화 한 통 했을 뿐인데 저 사람들이 왜 저래? 영문을 몰랐습니다. 들것이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실렸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라가려 했습니다. 어머님, 따로 타셔야 해요. 나는 엄마예요. 우리 애 옆에 있어야 해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송중에 함께 할게요. 어머님은 뒤따라오세요.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 11시 5분.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들것이 내려지는 순간 의료진이 달라붙었습니다. 빠르게, 군더더기 없이 뒤따라 들어온 가족들이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봤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알고 나와 있는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연락이 됐나 봐. 시어머니가 서윤아를 봤습니다. 서윤아는 민준이가 실린 들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가족들을 안내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대기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해요. 이송 중에 상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게 할게요. 커튼이 닫혔습니다. 가족들이 대기실에 섰습니다.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시누이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괜찮을 거지.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아는 커튼을 봤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송 중에 출혈이 조금 더 됐어요.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요. 지금 당장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신경외과 선생님이 지금 다른 수술 중이에요. 끝나려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2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굳었습니다. 2시간이요? 2시간 동안 우리 애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다른 선생님은 없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명절이라서 지금 당직 외엔 또 명절.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부축했습니다. 시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커튼 너머에서 민준이 모니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 삐, 삐.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정말 없는 건지요? 의사가 서윤아를 봤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윤아야,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의사 선생님한테 자꾸 끼어들지 말고. 서윤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봤습니다. 그 눈이 잠깐 또 달랐습니다. 의사가 서윤아를 봤습니다. 뭔가를 읽으려 했습니다. 그때 서윤아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깐 실례할게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애가 또 지금 전화할 때야.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둬요.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서윤아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가족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서윤아가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또 전화한 거야. 아무 소용 없어. 당신이 아는 사람이 여기서 뭘 해줄 수 있다고. 진짜 답답해.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기다리라고. 기다리면 뭐가 나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무식한 게 설치기만 하고. 진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남편이 벽에 기댔습니다. 시누이가 훌쩍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수술 잡혔어요. 지금 바로 올라갑니다. 시어머니가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수술 들어갑니다. 준비해요. 간호사들이 뛰었습니다. 들것이 움직였습니다. 민준이가 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던 사람들이 지금 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들것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갔습니다. 서윤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언니가 어디 갔어? 시어머니가 두리번거렸습니다. 없었습니다. 어디 간 거야? 엘리베이터가 닫혔습니다. 들것이 올라갔습니다. 가족들이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술실 앞.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수술실 문이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붉은 불.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닿을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민준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어깨를 잡았습니다. 신우이가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불빛 아래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유나가 어디 있어? 가족들이 둘러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아까부터 없었습니다. 어디 간 거야? 이 중요한 때에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마, 이럴 때 없잖아. 저 애가 왜 저래? 도대체 왜?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문을 봤다가 발이 저렸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앉지 못했습니다. 3시간.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진짜 어디 간 거야? 전화는 왜 안 받아? 남편이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몰라. 저 애는 원래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문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면서 가족들이 뛰어갔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민준이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의사 앞에 섰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신우이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벽에 이마를 댔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출혈 제거했고요. 아이 상태 안정됐습니다. 잘 됐어요.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은 가족들이 봤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오늘 이 수술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가족들의 눈이 따라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술 가운을 입은, 수술 마스크를 천천히 내리는 서윤아였습니다. 복도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굳었습니다. 남편이 숨을 멈췄습니다. 신우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서윤아가 걸어왔습니다. 마스크를 손에 쥔 채로, 수술 가운을 입은 채로, 그 눈이 6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눈이 가족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닫혔습니다. 다시 열렸습니다. 유나야. 서윤아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 잘 됐어요, 어머니.
그것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6년치가 한꺼번에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꺼졌습니다. 수술실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서윤아는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서윤아가 서 있었습니다. 수술 가운을 입은 채로 마스크를 손에 쥔 채로 시어머니가 서윤아를 봤습니다. 6년 동안 앞치마를 두르고 새벽에 일어나고 고개를 숙이고 웃던 그 여자가 지금 수술 가운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윤아야, 너 도대체.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잘 됐어요. 그것만 생각해요, 어머니. 그것만 말했습니다. 중년의 남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 후에 중환자실로 옮길 거예요. 면회는 안정되면 가능합니다.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아가 가운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6년을 같이 살았는데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새벽 2시. 민준이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리창 너머로 민준이를 봤습니다. 작은 몸에 여러 개의 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민준아. 소리 없이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서윤아는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새벽 2시 30분.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아야. 서윤아가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서윤아를 봤습니다. 여보. 서윤아가 남편을 봤습니다. 나 너한테 물어봐야 할 게 있어.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응.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오래됐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서윤아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 남편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아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아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계단 쪽. 사람이 없는 곳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새벽 2시 35분. 서윤아가 계단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혼자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왔습니다. 12살. 아버지가 떠난 날.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이 닫히던 소리.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던 뒷모습. 공장 작업복. 혼자 밥을 먹던 식탁. 어머니가 쓰러지던 날. 원서를 찢던 날.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었으니까. 24. 간호학과 첫 수업. 해부학 교재를 펼쳐들던 날. 이게 내 길이다. 그 직감이 지금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살리고 싶은 사람. 그 사이에 서 있던 시간들. 미국. 존스 홉킨스. 밥을 굶던 날들. 어머니 얼굴을 생각하며 책을 펼치던 새벽들. 그리고 2017년. 수술실. 15살 아이. 6시간.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을 나온 서윤아는 탈의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술실 문 앞에 서면 심장이 먼저 알았습니다.
아직 안 된다고. 서윤아는 멈췄습니다. 좋은 의사일수록 그럴 줄 알아야 해. 교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두려움을 숨기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박성우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사람, 많이 묻지 않는 사람. 그 옆에서 처음으로 손이 잠잠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서윤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종갓집이라는 것, 쉽지 않을 거라는 것.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멈춰 있는 동안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면 된다고. 그 준비가 6년이 걸렸습니다. 뺨을 맞으면서, 장독을 닦으면서, 새벽 부엌에서 혼자 울면서, 그러면서도 새벽 식탁에서 논문을 읽었습니다. 손이 잠잠해지는 날들을 셌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준이가 쓰러졌습니다. 서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이유로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살리고 싶어서 그 손을 꽉 쥐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아는 계단에 앉아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새벽 3시. 서윤아가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아를 봤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앞에 섰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 6년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윤아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며느리한테, 이 며느리한테 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오늘 밤 내내 민준이 걱정해 차가워진 손이었습니다. 서윤아가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준이 괜찮아요. 그것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남편이 서윤아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여보. 서윤아가 남편을 봤습니다. 미안해.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뭐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몰랐어. 내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 줄. 그걸 내가 몰랐어.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알았어도 달라지는 게 없었을 거야. 남편이 굳었습니다.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풀어야 할 문제였으니까.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서윤아가 봤습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학도 못 나왔다고. 내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지 않잖아. 언니.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새벽 4시. 가족들이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복도 창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새벽 4시. 이 시간이면 늘 부엌 불을 켜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던 시간. 서윤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윤아야. 잘 있어?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응, 엄마. 잘 있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다. 무슨 일 있어? 서윤아가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 응. 나. 이제 돌아갈 것 같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서윤아가 창밖을 봤습니다. 내 자리로. 어머니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됐다. 우리 윤아. 잘 됐다. 서윤아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응,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침 7시. 남편이 서윤아 옆에 왔습니다. 나란히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복직할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짧았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윤아와 남편을 봤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윤아야. 서윤아가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많아. 서윤아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서윤아를 봤습니다. 그 눈 안에서 뭔가가 무너진 자리에 뭔가 새로운 게 들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두 사람 사이에 할 말이 많았습니다. 6년치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봤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침 8시.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환자 의식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 민준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조금 돌렸습니다. 유리창 너머 서윤아를 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형수님. 서윤아가 유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리 없이 서윤아가 울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윤아에게는 아직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6년을 버텨온 이 집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학대했던 시댁을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서윤아만이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이 여자는 더 이상 혼자 울지 않을 것이라는 것. 새벽 4시 반. 부엌 불을 켜던 그 여자가 오늘 수술실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